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요 내용이죠. 센서식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건데 F5부터 F12 영역에 센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1을 붙여주는 거예요. 숫자 뒤에 1. 즉 예를 들면은 천 단위 구분교가 들어가죠. 1240원 할 때 천 단위 구분교가 들어가는 거고 숫자 앞에 1이 붙는 거죠. 이거를 그냥 써도 되긴 하겠죠. 근데 무엇을 이용하라는 거냐면 센서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판매 가격이 되겠죠. 여기다가 1240원, 800원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원자를 직접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말고 좀 전에 보셨던 센서식을 이용해서 해보라는 소리죠. 여기를 잡고요. 다시 요 범위를 잘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센서식으로 들어가요. 센서식으로 들어가서 센서식 대화 상자에서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범주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통화에서는 통화기호 붙일 수 있긴 하죠. 근데 통화기호를 붙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옆에다 원자를 붙여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즉 여기 나오는 일반 숫자 통화 이런 범주에서는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어디서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사용자 지정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서는 여기 천단 구분교만 찍을 수가 있고 옆에 원자를 찍을 수 있는 내용은 없죠. 통화에서는 통화기호를 붙일 수 있지만 옆에다가 원자를 붙일 수 있는 내용은 없죠. 이런 걸 여기서는 이제 하지 못하는 작업을 이제 사용자 지정에서는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형식에다 샵 콤마 샵 0이라고 이렇게 찍어주는데 여기 목록에 있어요. 사용자 지정 가시면은 이렇게 샵 콤마 샵 0이라는 서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클릭하고 샵하고 0 모두 숫자를 의미하는 건데 일단 샵 콤마 샵 0은 뭐야? 천 단위 구분교를 넣어주는 코드 문자예요. 샵하고 0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샵 콤마 샵 0은 천 단위 구분교를 넣어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0자 옆에다가 원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원자를 붙여주고 이렇게만 해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가요. 큰 따옴표가. 근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큰 따옴표를 직접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이게 자동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 옆에 원이란 단위처럼 붙여주는 거고, 이렇게 원자 앞뒤로 큰 따옴표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 역할은 뭐냐면 원이란 글자를 얘가 이제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형식에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죠? 여기다 이렇게 샵 콤마 샵 0 이제 천 단위 구분교를 넣어주는 거고, 그 옆에 원이라는 글자를 단위처럼 붙여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판매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숫자대로 천 단위 구분교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원자가 붙게 되는 거죠. 요거 실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지금처럼 나오죠. 이렇게 천 단위 구분교와 원자를 붙여달라고 이렇게 원이 될 수 있고 개가 될 수도 있고 회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각종 단위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 단위 역할을 해주는 요 내용을 붙여주고 이렇게 앞뒤로 큰 따옴표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 조건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요 내용을 해본 거죠. 센서식에 관한 내용을 해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되는 거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제품 코드가 선택 표시가 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품 코드가 이제 어디냐면 B5부터 B12 영역이에요. 여기 그죠? 이 영역 그죠? B5부터 B12 영역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여기다가 H14셀에다가 목록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자, 요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유효성 검사는 뭐냐면 일단은 셀에는 이제 모든 셀에는 다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자유롭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설정이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셀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입력 제한을 걸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H14셀이죠. 요 셀에 대해서는 이 제품 코드만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품 코드만, 딴 건 입력 못하고 이 제품 코드만 입력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목록으로 만들어서 그 목록에 있는 것만 골라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 제한을 걸어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자 봅시다 한번. 일단 여기 H14셀을 클릭하고 요 셀에 대해서는 유효성 검사를 해줄 거다 이거죠. 요 셀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가보죠. 셀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나왔죠. 여기서 설정 탭이 열려있죠. 데이터 유효성에 설정 탭이 열려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효성 조건 제한 대상 모든 값이라 되어있죠. 모든 값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지금 현재는 다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값을 다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값을 다 입력할 수 있는 요 내용인데, 요걸 갖다가 이 모든 값을 갖다가 목록으로 바꿔주는 거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목록으로. 그죠? 그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록에 있는 값만 어떤 값이다? 입력할 수 있는 유효한 값이다 가 되는 거죠. 이거 제한 대상 목록으로 놓고 원본의 빈칸 한번 찍어주죠. 목록으로 놓고 원본의 빈칸 한번 찍어준다. 그 목록을 목록으로 해줄 건데, 목록은 뭐냐? 목록의 원본 뭘로 할 거냐 이거죠. 그 원본이 뭐요? 여기선 이 친구들이죠. 제품 코드 B5부터 B14까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본의 빈칸 한번 찍어주고 B5셀서부터 B11셀까지를 잡아줘요. B5부터 B11셀까지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확인 단추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됐죠? 여기 이제 제품 코드 H14셀을 클릭해 보니까 오른쪽에 목록 상자, 즉 드랍 버튼이 나왔죠? 이 드랍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뭔가 목록이 뜨네요. 목록이 떴는데 그 목록의 내용이 다름 아닌 뭐예요? 바로 제품 코드에 있던 애들이었죠. 얘네들이 목록으로 구성이 된 거고, 이 목록에 있는 내용을 하나 탭 1에서 하나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목록에 있는 값 이외에는 입력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이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할 수 있는 유효한 값이다 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F5부터 F12 영역이죠. F5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판매 가격으로 이름 정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죠. 자, 이름 정의가 뭐냐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름 붙여주는 건데, 물론 셀의 이름은 있어. 이렇게 기존에 이제 셀의 이름은, 기본적인 셀의 이름은 이렇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요 셀 F5는 F5 셀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이름 말고 내가 붙여주는 거예요. 요 이름을. 자, 셀 하나에다 붙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셀 범위에다가도 붙여줄 수 있고, 요 범위의 이름은 뭐예요? 지금은 F5, F5부터 F12셀까지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져 있는 건데, 그 이름 말고 이렇게 관리하기 편한 이름으로 붙여주는 거죠, 얘네들을. 그래서 기본적인 셀 이름 말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 이거고요. 이름을 이렇게 정의해주면은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계산 작업에도 인수로 사용할 수 있고, 분석 작업에서도 이렇게 셀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 정의를 이렇게 해달라는 건데,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F5부터 F11셀까지 잡아줘요. 여기 잘 잡아주시고요. F5부터 F11셀까지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은 이름 상자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셀 범위 잡아준 다음에 요 이름 상자에다 써요. 여기다 이제 판매, 가격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꼭 쳐주세요.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꼭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셔가지고 이름 정의를 완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수식에 보면은, 수식 탭에 보면은 이제 정의된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수식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에 보면은 이름 정의라고 있어요.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이름 정의에서 이름을 여기다 이름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름 정의 잘못했다. 잘못했어. 딴 데다 엉뚱한 데를 잡고 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 정의된 이름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때는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가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 가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수식의 이름 관리자 들어가 보니까 기존에 정의된 이름 목록이 보이네요. 여기서 요게 잘못 정의된 이름이다 그러면은 이름 관리자에서 잘못 정의된 이름을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이 좀 더 깔끔한 것 같죠. 예. 어쨌든 이렇게 잘못 정의하셨다면은, 아니면 지우고 다시 정의하고 싶다면 삭제하고, 판매 가격 이름을 삭제할 거냐 묻고 있죠. 확인 눌러주면 삭제가 되겠죠. 삭제하고, 자, G5부터 G11셀까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이제 이름을 입력해 주거나, 아니면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여기다 잡고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여기다 판매 가격으로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고 이름 정의한 내용을 관리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서식을 말하는 거야. 뭐 글꼴 크기, 글꼴 색, 글꼴 속성, 뭐 굵게, 뭐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뭐 이렇게 셀의 채우기 색깔도 해당되겠고요. 그런 서식을, 일반적인 서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조건부란 말이 붙어 있죠. 조건부라는 거는 조건부로 이렇게 서식을 적용한다는 거죠. 조건을 설정해서 조건에 맞는 내용만, 조건에 충족되는 내용들만 여기선 파란 굵게 서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 판매 가격이 1000 이상이라는 조건이에요. 판매 가격 1000 이상인 행전체에다가, 즉 판매 가격이 이제 1000 이상인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판매 가격 이 1000 이상인 애들에 대해서 행전체에 대해서 굵게 파랑을 적용해달라 그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잡아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잡아 주시면 되겠는데, 행전체에다 다 할 거니까 B5셀서부터 J12까지를 잡아줘요. B5셀서부터 J12까지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요 제목행과 밑에 두 개는 잡으시면 안 돼요. 두 개는 위아래 요거는 잡지 말아 주시고,
레코드만 잡아주시는 거죠. B5셀서부터 순수 레코드만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보통 수식을 사용하는 내용들은 이 제목행을 안 잡고 이렇게 레코드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완전 100%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제목행을 잡지 않고 해요. 그래서 여기만 레코드만 잘 잡아주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으로 가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가가지고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으로 가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 셀 강조도 있고 상위 하위도 있고 데이터 막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수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조건부 서식 세 규칙 가셔가지고 새 서식 규칙창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규칙 유형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린 지금 뭐야?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규칙 유형 선택해서 이거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세 결정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다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는데 수식은 이제 말 그대로 계산식이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는데 수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조건을 보는 거죠. 조건이 뭐냐면 판매 가격이 1000 이상이라는 조건이에요. 이걸 갖다가 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 들어갈 내용이 바로 요거죠. F5셀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는하고 자, 엑셀 수식은 무조건 는이 들어가요. 앞에 수식을 세운다 하면 무조건 앞에 는이 들어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는이 들어가요. 앞에 이퀄이 들어가고 등호가 들어가고 자, 엑셀의 계산은 보통 이렇게 그 셀 참조라는 거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F5셀을 찍어 볼게요. 는을 찍어주고 F5셀을 찍어주세요. F5셀. 자, F5셀 찍어주니까 F5셀이 참조가 되었죠. 그리고 F5셀 앞뒤로 이렇게 이제 앞뒤로감이고 행번호와 열번호 앞에 각각 달러기호가 들어가 있죠. 달러기호는 무슨 의미일까요? 달러기호. 달러기호는 고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고정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F열은 고정해야 되겠죠. 판매 가격 열만 봐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오자 앞에 오행번호 앞에 달러는 이거는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얘는 있으면 안 되겠죠. 오자 앞에 달러가 있다 이 소리는 오행을 고정하겠다 그 소리죠. 즉 F4셀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고. 근데 여기선 F4셀만 봐야 될까요? 아니죠. F5도 봐야 되고 F6도 봐야 되고 F7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판매 가격에 있는 내용은 다 봐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오자 앞에 달러는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F5셀 잡아주실 때 오자 앞에 들어있던 달러는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고 얘를 갖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수식을 확대해서 자, F4셀에 있는 내용이 크거나 이게 크다죠. 이게 크다. 수학 시간에 등호 부동호 아시죠? 그거랑 같은 건데 여기선 크다 같은 크다. 그리고 1000 이상인 거니까 같다가 포함돼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뭐보다? 1000보다. F4셀에 있는 내용이 1000보다 크거나 같다. 즉 1000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얘가 F5셀서부터 F11셀까지 쭉 비교를 하겠죠. 1000이라는 상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맞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맞으면 참이 되는 거죠. 10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으면 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즉 true가 되는 거고 false가 되는 거죠. 값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죠? 여기 이제 요 창에 보세요. 뭐라고 써놨나?
다음 수식이 차면값의 서식 지정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요 수식이 1000보다 이상이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 100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설정해서 요게 이제 1000보다 이상이다가 맞으면 참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나오겠죠. 그래서 참인값의 서식 지정을 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갈 요 자리에 들어갈 수식은 이거죠. 판매 가격에 있는 내용이 1000보다 그거나 같다 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참엔 값에 대해서 들어갈 서식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서식 점점점 클릭하고 들어가요. 서식 점점점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셀 서식 창이 나왔네요. 셀 서식 창에서 글꼴 탭이 나왔네요. 여기서 뭘 해주면 될까요? 글꼴 스타일 굵게 에다가 글꼴 색은 무슨 색깔이요? 파랑. 글꼴색 파랑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은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갔죠. 지금 그래서 판매 가격이 1000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굵게 파랑이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또 하나 해볼게요. 한번 다른 예제 가지고 뭘로 해볼까요? 이번에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애들에 대해서는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애들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애들에 대해서 서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범위는 똑같이 잡아요. 똑같이 잡고 참고로 같은 범위에 대해서 규칙을 몇 개고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규칙이 이미 하나 들어갔지만 이 같은 범위에다가 규칙을 필요하면 몇 개든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같은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에 가셔가지고 새 규칙에서 어디로 가요? 수식을 사용할 거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고 여기다 늘을 찍어주는 거죠. 수식은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앞에 늘이 들어가요. 엑셀에서는 는 들어가고 판매 수량이다. HO 셀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수량 가지고 할 거라면 판매 수량의 첫 번째 셀을 갖다가 클릭하고 참조해요. 그리고 5자 앞에 달러는 없는 거죠. 없애야 되고 H 앞에 H자 H 열번 앞에 달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크거나 같다 2000 찍어주면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서식 점점점 들어가서 글꼴 굵기로 놓고 뭐로 해볼까요? 글꼴 이번에는 녹색으로 해볼게요. 이게 녹색이 될 수 있고 빨강이 될 수도 있고 파랑이 될 수 있는데 좀 녹색으로 해볼게요. 녹색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은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행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거죠. 요거 이제 조건부 서식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해봤고요. 요 소식을 또 띄워드리죠. 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자 보세요. 소식을 이렇게 띄워드리면 되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싶다면 여기를 다 지울 수가 있죠. 여기 이 범위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에 선택한 셀에 규칙 지우기 하시면은 혹은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하시면 지금 규칙이 다 싹 삭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되겠고 삭제가 되었죠. 예. 이렇게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요걸 규칙창을 다시 띄워드리죠.